네, 전해드리는 것처럼 밤사이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쏟아졌고요.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예, 오늘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 강원 영동에는 시간당 50mm의 장대비가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상황 전망까지 이마경 기상과학 전문가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곳에 따라서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고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곳도 있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밤사이 비가 얼마나 어느 지역에 좀 내린 거죠? 네, 일단 폭염이 끝나니까 폭우가 완전 기승을 좀 부리고 있습니다. 네. 밤 사이에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곳이 영남 지역인데요. 이 영남 지역에서는 누적 강수량이 180mm 안팎을 좀 보였고요. 호남 지역에서는 120mm 안팎으로 굉장히 이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좀 집중이 됐습니다. 자세하게 좀 누적 강수량을 좀 살펴보면 어제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곳이 경남 거제 서이말입니다. 누적 강수량이 단 하루 만에 242mm까지 굉장한 물벼락이 그렇네요. 떨어진 걸 볼 수 있고요. 네, 부산 사상구와 부산 사하구에서도 200mm에 육박하게 178mm, 192mm까지 누적 강수량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된 모습입니다. 이 전남 여수 소리도도 137mm 정도로 굉장히 이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100mm에서 200mm에 달하는 많은 비가 쏟아졌는데요. 이 시간당 강수를 좀 살펴보면은 이 거제 서이말에서는요, 1시간에 84.5mm의 물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네, 극한호라고 해서 우리가 올 여름 들어서 특히나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죠. 이 극한호의 기준이 1시간에 72mm 이상 내릴 때를 극한호라고 칭하는데 어제 거제에 떨어진 물을 살펴보면은 80mm를 넘어섰기 때문에 정말 극한호우를 넘어서는 그런데요.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진안에서도 시간당 강수가 52mm를 기록했고요. 김해에서도 70mm, 또 곳곳에서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강한 비구름대는 우선 동해상으로 빠져나간 모습이지만 오늘 오후에 또다시 비가 시작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좀 많이 비가 내릴까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큰 비를 뿌린 강한 비구름대는 지금 동쪽으로 좀 빠져나가면서 지금 남부지방에도 비가 내리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전국 곳곳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는데요. 오후부터 다시 내륙에 비가 좀 시작이 될 걸로 보입니다. 특히나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 오늘은 비가 집중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현재 강릉과 속초, 고성과 양양, 강원 산지에는 이미 호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금 예상 강수량 나가고 있는데 지금 강원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100mm 이상이 내릴 거라고 지금 예보가 된 상황이고요. 이 비는 내일 저녁까지 100mm 정도 쏟아질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구와 경북에도 한 20에서 60mm,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 등 곳곳에 10에서 50mm 정도 비가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 동해안 쪽은 비만 내리는 게 아니라 바람도 좀 강하게 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순간 풍속이 초속 20m에 달하는 태풍급의 돌풍이 좀 불어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동해안 지역은 호예비특보와 함께 강풍 예비특보까지 지금 내려진 상황이라서 오늘은 특히나 강원 영동 지역에 비를 좀 주의를 하셔야겠다.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바람이 좀 강하게 불게 되면은 파도도 높게 치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동해상 쪽으로는 풍랑특보 내려질 가능성 있고요. 그리고 이 물결이 거의 4m 가깝게 매우 높게 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특히나 주의를 하셔야겠다는 점 당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릉, 속초, 고성, 양양 이런 부분들은 다 바다랑 밀접해 있는 곳이고 이 지역이 호예비특보고 게다가 강풍까지 강하게 분다고 하니까 혹시나 작업하시는 분들은 더 생각을 많이 하셔야겠고 다만 이렇게 비가 내리고 나서 그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이번 주에 보니까 다시 비가 시작될 전망까지 들어있어요. 네, 일단 지금 이렇게 큰 비가 내린 1차적인 비는요. 내일 오후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그칠 걸로 보입니다. 다만 강원 영동 지역만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수요일 오전부터 또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할 걸로 지금 예보가 됐습니다. 중부지방과 호남, 경상 서부 내륙, 제주부터 일단 비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비가 시작이 돼서요. 오후면은 전국
지속적으로 확대가 될 텐데 이번에 내린 비처럼 그렇게 강하게 내리진 않습니다. 예상 강수량 보시면은 100mm까지 이렇게 누적 강수량이 책정돼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한 10에서 40mm, 서울 포함해서 수도권에는 5에서 30mm 정도로 비가 내릴 걸로 예보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내리는 비는 좀 강하게 내리지는 않겠지만요. 제가 지금 수요일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번 주 내내 길게 비 예보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토요일까지도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수요일에 내리는 비가 아니라 이제 목요일부터 내리는 주 후반에 내리는 비가 좀 변수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많이 내리는지 그리고 어느 지역에 내리는지가 아직 명확하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네요. 예보 변동성이 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일단 이 주 후반에 내리는 비는 이 상층에 있는 기압골, 찬 공기를 품은 기압골이 우리나라를 통과를 하면서 내리게 되는 비는 맞는데 이 찬 공기가 한반도에 어디까지 내려올지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지 않고요. 또한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재확장을 할 텐데 주 중반부터 어디 정도까지 확장을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이 수치 모델별로 차이가 큰 상황이라 예보 변동성이 좀 큰 상황이고요. 그래서 기상청이 좀 더 예보가 명확해질 때 수시 브리핑을 열어서 좀 구체적으로 주 후반의 비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비 예보가 이번 주 내내 좀 많기 때문에 예. 우산을 반드시 좀 챙겨주시는 게 좋겠고 특히나 지금 중부지방은 장마철이죠 아직. 그렇죠. 아직은 중부는 장마가 종료되지 않았습니다. 남부와 제주만 장마가 종료된 상황인데 이번 장마철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어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폭염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기민하게 좀 대응을 했지만 이 비에 대해서는 약간 경각심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란 그렇네요. 말이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여름철에 내리는 비, 특히나 요즘 내리는 비는요. 한 시간에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이런 극한호우의 특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그냥 길게 조금씩 오는 게 아니라 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쏟아지기 때문에 예. 더욱더 비 피해에 대한 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는 곳이 위험합니다. 그래서 하천에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되고 물이 쉽게 불어날 수 있는 지하 차도 같은 지하 공간에는 출입을 아예 하지 않는 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올 여름에 장마철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갑자기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그 장마철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이제 찾아왔던 게 폭염이었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폭염이 찾아온 거는 우리나라 이제 여름철에 특히나 이 꿉꿉한 더위를 일으키는 두 고기압이 한반도를 뒤덮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 상층, 한반도 대기 상층에 이제 티베트 고기압, 대기 중하층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를 하는데 지금 그림은 지금 둘이 좀 떨어져 있잖아요. 네. 그 전까지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그 상황에서는 저 고기압이 이중으로 겹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 위를 저 뜨거운 공기덩이가 가두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서쪽 지역 중심으로 폭염 경보가 내려지고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지난 주말부터 이 고기압이 동서로 흩어지는 와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사이로 저렇게 상층의 기압골, 찬 공기를 품은 상층의 기압골이 내려왔고요. 예. 반대로는요, 이 남쪽에서 원래 이제 제11호 열대 저기압이 있었습니다. 이 열대 저기압이라고 하면은 아직 태풍으로 발달하지 않은 태풍의 전 단계를 말하는데요. 중심 최대 풍속이 17m, 초속 17m 이상으로 가야 이제 우리가 태풍으로 발달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정도까지는 가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태풍에 거의 준하기 때문에 저 열대 저기압 자체가 굉장히 많은 뜨거운 수증기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저 열대 저기압이 거의 제주 남쪽 해상까지 바짝 접근해온 상황에서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오고 남쪽에서는 뜨거운 수증기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강하게 비구름대가 발달을 하고 그 지역이 호남과 영남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좀 비가 많이 쏟아진 거고요. 지금 제가 비구름이 이제 동쪽으로 좀 물러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이 저기압이 강원 영동 지역 쪽으로 지금 이동을 했습니다. 그림 보시는 것처럼 저기압이 동쪽으로 지금 빠져나가 있는 그러네요. 상황이죠. 그래서 주로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좀 비를 뿌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영동 지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당 강수가 30에서 50mm 정도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극한 호우를 특히나 좀 주의를 하셔야겠고요. 내일까지 100mm 정도의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오늘과 내일은 강원 영동 지역에 계신 분들 꼭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마가 끝났는데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번에 내리는 이 비들은 장마와는 상관없이 내리는 비라는 말씀이시군요. 사실 이제 중부는 장맛비죠. 예, 중부는 장맛비고 남부지방과 제주는 장맛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상청이 장맛비가 아니라고 선언을 했으니까요. 종료를 예. 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장맛비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장마라는 게 결국 긴 시간에 그 장마철에 내리는 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 긴 시간 동안 이어지는. 물론 장마철이라고 해서 내내 비가 내리는 건 아니지만 이 장마철에는 주로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마라는 기간을 설정을 하고 그 시간에 많은 비에 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비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위에서 그래요? 찬 공기가 내려오고 아래에서 따뜻한 공기가 올라와서 이렇게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내리는 게 결국에는 장맛비의 예.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부지방 자체는 둘이 비가 내리는 이유는 동일하지만 기상청에서 아직까지 중부지방의 장마가 종료가 됐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중부지방은 이번에 내리는 비는 장맛비라고 보고 있고요. 제주와 남부지방에 내리는 비는 장맛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국민들 정서상에서는 이거는 장맛비고 이거는 예, 장맛비가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색하죠. 그래서 그냥 이번에 내리는 비가 특히나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내리는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이 내린다고 하면은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주의를 좀 하시고 특히나 우리가 이제 중부지방의 장마가 종료가 되면은 또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죠. 왜냐하면 장마 전선이 아예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통상 북태평양 고기압이 완전히 한반도를 지배를 했을 때 장마가 끝나니까요. 그렇게 되면 폭염이 기승을 부리다가도 또 언제 저렇게 국지적으로 비구름대가 발달을 해서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단 7월 장마철에만 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8월 들어서도 많은 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꼭 하셔야겠습니다. 예, 앞서 이게 더웠다라는 말씀해 주셨어요. 폭염 가고 폭우 온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엄청 더웠던 이유 중에 하나도 장마가 좀 빨리 끝나서라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좀 비가 내리니까 더위는 좀 가시는 건가?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더위 전망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오늘 아침에도 출근하셨을 때 약간 공기가 좀 달라졌다고 느끼셨을 수 네. 있을 겁니다. 실제로 어제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해제가 됐고요. 지금 폭염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이렇게 더위가 주춤하는 상황은 수요일까지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보이면서 그 전에 폭염 상황이 나타날 때처럼 35도를 웃도는 이런 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상황은 당분간은 좀 없을 걸로 보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의 기온과 대구의 기온을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 서울은 일단 이번 주 내내 낮 기온이 한 30도 안팎을 유지를 할 걸로 보이고요. 대구의 경우도 30도를 유지하다가 뒤로 갈수록 점점 기온이 좀 오름세를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통상 기상청이 10일 정도의 예보를 내기 때문에 중기 예보로 따지면 10일간의 예보를 내기 때문에 더 주 후반 다음 주로 갈수록은 33도 정도로 낮 기온이 올라설 걸로 보이고요. 일단 이번 주는 비 예보도 많고 일단 기압골이 내려오면서 찬 공기를 좀 끌어내렸기 때문에 약간은 덜 덥네라고 생각은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내리면서 좀 기온이 하강을 하고 하지만 또 비가 그치면은 문제는 이제 습도가 오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습도가 오르기 때문에 체감하는 더위가 조금은 더해질 수 있고요. 또 주 후반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재확장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확장을 할지 모르겠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걸치면서 확장을 하게 되면은 그 고온 다습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그 가장자리를 따라 불어오면서 또다시 습도를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폭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땡볕더위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습도가 올라서 꿉꿉하다는 느낌보다는 햇볕이 너무 강하게 내리쬐서 낮 기온이 크게 오르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좀 건조한 느낌이 더 강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쪽에서 계속해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습도를 끌어올리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 주 중후반을 들어서서부터는 고온 다습한 남서풍이 또 불어오기 때문에 다시금
찜통더위, 꿉꿉한 이런 습도 높은 더위가 나타날 걸로 보이고 체감 온도도 한 31도 이상으로 오를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일단 잦은 비와 또 주 중반부터는 찜통더위에 좀 대비를 하셔야겠다고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주 중반부터 다시 더워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 앞서 짚어주셨던 폭우 관련한 지역들도 계속해서 기상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마경 기상과학 전문기자와 함께 날씨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